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재고를 미 당국에 요청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세 증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의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한미 FTA와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을 위반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조 바이든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 제닛 앨런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께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과 현대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존 오스프 민주당 상원의원, 레피얼 원옥 민주당 상원의원, 버디 카터 공화당 하원의원께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IRA 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IRA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링랜드 민주당 하원의원,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께도 서한을 보낸 이유입니다. 미 정부와 의회의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역사가 있기에 이번 IRA 법안을 둘러싼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보낸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낸시 펠로시 미합중국 제52대 연방 하원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한미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과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미 의회에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냅니다.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와 자유가치를 지지하는 인류 모두의 상징이자 동맹국 한국과 함께 해온 친구입니다.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은 안보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 백신 공급망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라는 파고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 철폐하여 양국의 무역액과 투자액이 늘었고 개방과 경쟁이라는 통상질서를 세계에 확산시키며 한미동맹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자동차 업체는 미국에 130억 불 이상을 투자하고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56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지난 8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RA의 세제 지원 차별 조항은 지난 10년간 지켜온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한미 FTA와 WTO 규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9월 1일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을 우려하며 미국의 WTO와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하지 않는 전기차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USMCA 협정국인 캐나다산, 멕시코산 전기차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IRA 세제 지원 차별 조항에 대한 우려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의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변함없이 강고할 것입니다.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한 한미 관계에 대한
양국민의 신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정과 신뢰의 증거로서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어 양국 국민과 기업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낸시 펠로시 미합중국 연방 하원의장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022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자, 누가 진짜 대통령일까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폭망이자 대참사이자 경제 위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나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의회의 양당의 핵심적 인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과연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단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이든과 펠로시의 사전 합의 없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전 합의가 됐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난 5월 바이든은 방한한 후 문 대통령을 찾았고 이어 나토에서의 노루각수와 뉴욕에서는 그야말로 경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이어진 역대급 외교 대참사의 교웅의 바이든 비속어 발언과 이것을 간단히 해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고막 조작을 시도하고 급기야 기억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바이든과 미국 의회가 볼 때 과연 윤석열을 어떤 존재로 보겠냐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보낸 피드백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윤석열은 아니다라는 것을 줄곧 말한 것은 아니냐 이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해 미국 보수 외교 전문 싱크탱크에서 분석했다시피 윤석열은 중국과 극한 대립으로 돌변이 농후하고 북한과는 무책임하고 무모하며 미국과는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한국 국익을 저해하며 결국 미국이 감당 못할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지요. 반면 이재명은 중국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북한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책임감이 있고 미국과는 독립적인 주요국으로서 한국의 국익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에게 놀아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지 더일에서도 윤석열은 아마추어 리더십의 흑백 논리주의자, 분열주의자, 외워서 반복하는 수준인데 반해 이재명은 균형 외교, 문제 해결사, 협력과 타협, 협상 능력과 탁월한 지식을 가진 인물로 분석했지요.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 대통령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최근 북한 무력 시위에 대해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세가 따른다며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소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라고 한다. 70년대에나 듣던 표현에 어릴 적 향수가 느껴진 점은 좋긴 했으나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해법은 보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대적관과 헌법소 정신을 가져달라고만 하니 국민들의 정신력에 국가안보 책임을 떠넘긴 듯해서 저게 과연 군 통수권자가 할 얘기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국민들의 대적관과 헌법소 정신이 확실하면 총알이 알아서 피해 다니나? 내 생각엔 대통령의 저런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것 같은데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공정권이 중국과 갈팡질팡하는 만큼 미국과도 갈팡질팡이니 신뢰도는 최악인 것이며 북한과는 그야말로 치명적 위기 상황까지 끌고 가면서 미국의 전술핵 얘기나 꺼내고 있고 일본 앞에서는 굴욕적으로 기는 수준인 것이니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깨뜨리고 불안과 공포를 몰고 올 것이니 미국도 반길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쌍따봉을 날리며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할 교웅이겠지만 뒤에서는 바이든을 조롱하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사고를 칠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외교의 코어이자 핵심 키는 북한에 대한 주도권이다 이겁니다. 외교의 신 문 대통령이 열강 속에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역발상을 통해 열강 속에서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그야말로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권이 들어서자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법제함으로써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선언을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중러의 핵군축 협상 등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투명인간 아니 투명국가가 될 판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무조건적 북일 정상회담이라도 열리는 날에는 대한민국 외교는 그야말로 안드로메다 행이다 이거지요.
이러니 미국도 이재명이 아니겠습니까? 외교에서도 그 나라의 리더의 국민적 지지율과 더불어 인품과 품격이란 게 철저히 작용되는 것인데 이재명이라는 인물됨과 철학, 사상, 국가관 등이 전 세계적으로 매력을 뿜게 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그러니 이제부터 거침없이 가열차게 경정권 퇴진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